자, 이번 시간에는 TAT 1급 76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법인세 그 조정 계산서 네 번째까지 해봤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거죠. 마지막 거네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는 것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표 갖다 놓고요. 자, 그 4번까지 했던 거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요 저장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사실상 문제까지 그 평가 문제까지 다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보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 이렇게 엑스페어 되는데 혹시 못 찾을 거 있을까 해서 그냥 띄워놓은 거고요. 자, 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얘는 법인세 과세표준 이건 어디 있냐면요. 다음 법인조정 2에 보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있고 밑에 두 번째 거예요. 여기 세액조정계산서 있죠? 이거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항목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새로 불러오기 이거 누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자료대로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참고 삼아 불러오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숫자들이 쭉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죠. 앞에서 세무조정 했던 금액들을 그거 불러온 거고요. 우리는 근데 이것에 따라서 할 거는 아니에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아까 했던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금액 있잖아요. 그거 요거를 우리가 그대로 쓸 거고요. 여기 문제에서도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금액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입금산입, 송금산입 이건 시험 문제 용도로 우리가 아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 금액 있죠? 이 합계 금액을 불러온 거예요. 이쪽은 입금산입, 이쪽은 송금산입. 재무회계로 따지면 이쪽은 수익, 이쪽은 비용.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합계 금액을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갖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금금액, 입금산입금액은요. 여기 그대로 일단 반영을 해줄게요. 2억 2천, 그 다음에 송금산입금액은 800. 요거 갖고 수행을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선 세무조정 참고사항 내용들을 참고자료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저는 여기서 바로바로 하나씩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수행과제는 이 항목들을 여기 그 세액조정 계산서에다가 반영하라는 순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온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일단 수행과제에서 참고할 사항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아예 해놨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기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아까 있었던 것 말하는 거죠. 무시하고 제시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내역 이용하세요. 이런 말 뜻을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을 세우는데 어디까지가 과세표준이고 어디까지 뭘 해줘야지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설명했던 법인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순서들 여러분 다 이거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암기해야지 확실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여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소득금액 조정이 있었죠. 아까 입금산입, 송금산입 요 두 금액을 그 소득금액 조정
회계표의 내용들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여기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 이론 배우실 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하고 송금 산입한 결과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입니다. 간단하게는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거기에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용어가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거기에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액된 거 반영하고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된 거 송금 산입할 금액들을 반영한, 즉 여기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올해 발생한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 다음에 전년도까지 기부금 한도 초과돼서 이월된 금액이 여기 송금 산입에 들어가는 금액, 두 개가 반영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른다. 이거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서식만 잘 암기하고 계셔도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 문제, 묻는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된단 말이죠. 즉 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여기 나와 있죠.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손금,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요거를 차감한 금액이 우린 과세표준이라고 불러요. 과세표준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표준이 어떻게 계산돼요? 그러면은 2월 결손금 있으면 반영해주고 비과세 소득 있으면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반영해주고, 요걸 반영한 그 결과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세표준에서 세율이라든지 뭐 등등 요거 다 계산한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산출세액이라고 부르고, 이 결과 금액이 이쪽으로 해서 산출세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산출세액에다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 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 즉 감면세액이에요. 공제감면세, 그 다음에 가산세 그런 게 있다면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납부세까지 반영을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금액이 차가감할 납부세 나오는 거고요. 그 납부세액에 관련돼서 이렇게 분납할 거 등등 계산해서 우리가 법인세 납부세액을 갖다가 분납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바로 요거예요. 과세표준까지 나오는 파트. 그 다음에 우리 조정명세서 같은 거 공제감액 관련된 것들은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 그 서류들을 보게 되면 조정명세서 보게 되면 항목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건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이 표를 작성하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 구분해서 이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있는 대로 하나씩 반영해 주면 되니까요. 어떻게 반영하나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일반 기부금이라고 됐고요. 한도 초과액이라고, 기부금인데 한도 초과액 820만 원이래요. 아까 이거 어디다 제가 반영하라 그랬어요? 기부금 한도 초과에 여기다가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라고요? 여기 8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8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 2월 결손금은 기 입력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내역 참고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여기 보라 그랬으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봐야 돼요. 안 보면 금액을 모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여기 나와 있죠. 이건 매년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2월 결손금 있죠.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식 보는 것도 하나하나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2월 결손금 계산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라는 뜻이에요. 이걸 클릭해 보시게 되면 결손금이 나와 있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 좀 봐야겠네. 자, 2021년에 결손금
3,200 중에서 공제받은 거 3천만 원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200만 원 남아 있겠네요. 여기 기한 내에 받을 거 잔액 200만 원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2022년에 결손금 1,300만 원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1,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기한 내에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잔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 명세서에다가 금액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1,5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뭐야? 소링 잘못 눌러. 이쪽이 아니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아니라 얘는 2월 결손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엉뚱한데 여기 2월 결손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그 3번에 해당되는 항목 금액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기부금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으니까 손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비과세 소득이다, 소득공제다. 여러분 법인세 이론 배울 때는 이 비과세 소득의 법인세법에서 법인세의 비과세 소득은 뭐가 있는지,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배우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 좀 생각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거는 문제에서 제기한 게 없으면 일단 넘어가기로 해요.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지도 않기도 하긴 하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세액공제 감면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액공제 공제 감면 내역, 공제 감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공제 감면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공제 감면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두 개 해당되는 거 최저한세 아무리 못해도 손실이 나도 이만큼의 세금은 내야 된다고 가정하는 그 내용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제 감면세액이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 이거 하지 않아요. 무조건 공제 감면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기껏해야 3, 4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 벌써 2, 3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세액은 대표적으로 얘예요. 중소기업에 보통 우리 실무에서도 중소기업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중소기업 법인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소기업 중에서 특별세 감면액을 계산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건 여기 문제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요걸 계산하게 되면 중소기업 특별 감면세액은요 최저한세 적용 받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액 얘는 최저한세가 적용받는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얘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에 그 적용을 받는 그 감면세액이에요. 그래서 12번에 해당되는 항목 이 두 가지를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먼저 잘 익혀 놓으시라고요. 이거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니까. 대부분 실무에서도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개 금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여기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 선택하라 그랬죠. 그러면 법인세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지 세금이 적게 나오냐는 얘기죠. 그럼 얘를 선택해야겠죠. 1,800만 원짜리. 그래서 여기다가 1,800만 원짜리를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얘는 최저한세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때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 개발비 들어간 세액공제는요 최저한세 그런 거 없이
우리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다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으면서. 그래서 요 금액을 여기 최저한세 적용 제외되는 항목에다가 5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여기 4번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니까 결산 시 법인세 규정으로 대체한 성납세금 규정에는 중간연합세액과 원천 납부세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납세금 규정에는 중간연합, 원천 납부세액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이걸 왜 가르쳐 주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납부세액을 볼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연합세액은 얼마였으며 수시부가세액은 얼마, 그 다음에 원천 납부세액은 얼마, 그 다음에 간접회사 등 뭐 외국 납부세액은 얼마, 요 구분돼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찾아서 구분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 내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선납세금 규정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납세금을 조회를 하셔야 돼요. 선납세금은 전체 메뉴에서 기정별 그거를 봐야겠죠? 뭐 회계 쪽으로 가야겠네요. 기정별 원장을 조회하셔야 돼요. 기정별 원장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정 과목은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만 보면 되니까요. 나와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자 수익 원천 징수한 거 14만원 법인세죠. 원천 징수 법인세 14만원.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연합, 이거 있네요. 법인세 중간연합으로 700 얼마 납부한 거 나와 있죠. 중간연합세 이거부터 여기다 반영해서 입력을 해 볼게요. 중간연합세 721만 3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원천납부세액 봐요. 원천납부세액은 지금 여기는 법인세만 계산하는 거예요. 법인세. 지방법인세는 지금 여기 뭐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모르셔가지고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인세만 여기 얼마? 14만원. 14만원 법인세를 낸 것이지 14,000원은 지방법인세잖아요. 국세청에 납부한 게 아니죠. 이건 포함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자수익 원천징수 14만원 또 나왔죠. 지방 요거는 아니라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치니까 얼마예요? 납부한 거 28만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천 납부세액은 법인세만 얼마를 납부했냐면 28만원을 납부했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중간연합하고요. 원천 납부세 포함되어 있는 거 구분해서 입력을 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입력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자고요. 아까 1번은 봤죠. 과세표준하고 선출세 계산하시오. 그래서 여기 아까 해당되는 거 쭉 입력해서 여기 선출세까지 다 마무리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에 입력하시오. 요거 아까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에 820만원 요거 입력하라는 문제였죠. 수행 과제니까. 요것도 반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월 결성금 반영하세요. 2월 결성금 아까 우리가 여기 봤죠. 여기 조회해서 보라 그래가지고 2월 결성금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서 내역 참고해서 본금액 입력했고요. 공제감면세액 반영하세요. 공제감면세액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었죠. 세 가지에 대한 거, 최저한세 적용받는 거,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받지 않는 거 구분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하래요. 가산세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참고해서
가산세 반영하시오. 그런데 가산세는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신고납부 전 가산세라고 나와 있죠. 납부하기 전에 가산세 계산할 거 있으면 반영하세요 그러는데, 여기 재무회계에서요,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있죠. 이 영수증 수취명세에서는 여러분이 FAT 1급 하시면서 또는 TAT 2급 하시면서 영수증 수취명세에서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죠?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으면, 그 적격 증빙 받지 못하면 2%의 가산세 내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면 비용으로 다 인정해준다. 가산세 얘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명세서 제출 대상, 얘는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2%의 가산세를 내야지만이 이 300만원이란 비용을 여기 송금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돼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의 2%라고 그랬죠. 300만원의 2%면 6만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신고 납부 전 가산세액은 6만원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까지, 5번까지 여러분들하고 가산세 반영을 해봤고요. 영수증 수취명세에 대한 거. 6번에 보시면 중간이납세액 및 원천납부세액 반영하시오. 그래서 아까 여기 중간이납세액 반영했고요. 원천납부세액, 이게 선납세금에서 계정별 원장 조회서 여기다 넣는 거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을 말귀를 알아듣고 프로그램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분납 가능한 최대 금액을 분납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분납 처리는 어디서 하느냐? 차가감 납부한 세액 있죠. 여기 보시면 분납 세액 계산 범위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54번에, 그래서 분납할 세액 얼마인데요? 여기다 클릭해 보시게 되면 분납할 세액 얼마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1384만 9,194번. 이건 자동 계산을 해주니까 되게 편하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지 이 내용이 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다 아는 거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보시면 분납세액 얼마 딱 계산이 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차가감 납부할 세액하고 분납할 세액하고 항상 똑같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마지막 수행과제 7번 문제까지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을 한번 더 찾아봐요. 뭘 물어보나? 질문하는 걸 보니까 120에 산출세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이 산출세에 이 항목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입력하지 않으면 10중 8구 이 금액은 틀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할 금액은 5,839만 1,388원.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얘도 어차피 7점짜리죠. 하여튼 문항 하나당 7점이에요. 여튼 자, 그 다음에 여기 130번의 소개, 130번 어디 있나요? 소개 요거죠. 얼마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중간이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중간이납세액 같은 경우에는 거기 명확하게 중간이납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 틀릴 일은 없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천납부세액에 지방 법인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금액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답이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법인세만 계산하는 것이지 지방법인세는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 타이틀이 법인세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여기다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법인세만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 얘를 갖다가 하나하나 지금처럼 잘 작성을 하셔야지 맨 마지막에 155번이죠. 차가감, 납부세 이것까지 제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 금액. 그럼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3789 13 응? 왜 틀리게 나오지? 49번 13849 194 139 어서 금액이 좀 틀렸는 모양인데요. 무엇이 틀렸을까? 아, 이거 왜 틀렸는지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신고납부 전 가산세 6만원 이거 반영한 거 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라 아까 가산세 이렇게 20번 여기 얘기한 거였었어요. 여기에 6만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기 납부한 거라고 잘못했죠. 지금 이 금액은 기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수증명세서에서 납부할 가산세를 계산한 거였었죠. 기납부한 게 아니었었어요. 가산세액에 여기다가 6만원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반영해 봤더니 여기 맨 마지막에 물어본 질문 155번에 차감 납부세 이거죠.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다가 제대로 반영했더니 13909 194 나왔죠. 그럼 얘가 답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TET1급 제가 이거 녹화를 하게 되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이 진짜 엄청 많이 걸려서 하루 왼종일 녹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아마 이거 몇 개월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최근과 하고선 다시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보는 분들도 지금 뭐 많이 본다고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 보시면서 내가 익힐 수 있는 거 그때그때 익혀 놓으시면 좋을 텐데 시험 문제 여기 지금 법인세 관리 파트에서요. 법인세 관리 파트에서 총 5문항이 출제되는 건 알고 있죠. 이 5문항이 한 문제당 7점이에요. 그러면 총 여기 법인세 관리에서만 35점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론 문제 10문제 중에서 그 30점이죠. 30점 중에서 재무회계 여기다 한번 구분을 해서 써볼게요. 전략을 짜라는 얘기인데 그런 전략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재무회계 이론 문제가 5문제예요. 그럼 총 15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 관련된 이론 문제 세무회계 문제도 부가세 한 문제 소득세 2문제 법인세 2문제 이렇게 해서 5문제 15점이에요. 그래서 총 이론에서는 30점인데 과연 여기서 여러분이 10점 이상 30점이죠. 30점이면 한 7, 8개 20점은 넘게 여기서 따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입력 실무 파트에서요. 자료 입력 문제에서도 2문항이 나오죠. 2문항.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 여기서도 2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원천 징수 관리 여기서도 2문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인세 관리 결산이 있죠. 결산에서 한 문항 2문항 문제로 쓰면 2개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나열을 해서 봐서 지금 여기 실기 파트에서만 실무 수행 파트에서만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70점이 돼야 돼요. 그죠? 70점. 근데 여기에서 이걸 다 맞출 수 있다? 생각해 볼 문제죠. 재무회계와 관련된 일반전폐 입력에 관련된 자료 입력 요걸 맞추고 부가가치세도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여기 35점을 여기서 거의
여러분이 연습만 잘하면 TET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 TET 1급에 추가되는 내용 조금 포함하게 되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5점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될 점수는 실수로 틀리는 거 그런 거 빼고서 최소한 여기서 25점은 받아야 되겠죠. 25점, 여기서 20점, 여기서 25점, 그럼 45점이죠. 그럼 여기서 35점인데 그러면 45점, 70점이 넘으려면은 여기서도 모르는 거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5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딱 70점이죠. 여러분이 큰 바운더리, 개인들마다 내가 자신 있고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좀 있기는 하겠지만 TET 1급에서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론 문제에서 20점 정도, 그 다음에 자료 입력부터 결산까지 여기서 25점 정도, 그 다음에 법인세 관리에서 25점 정도, 이렇게 해야지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는 70점이 그나마 완성이 돼요. 그죠? 근데 법인세 관리 5문항 중에서 제가 제안하는 건 4문항 정도는 푸셔야 돼요. 정확하게 4문항.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3문항만 내가 좀 하겠다. 3문항은 그래도 연습해니까 할만하더라. 3문항을 하게 되면 2문제니까 14점 까이는 거죠. 만점이 86점부터 계산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2개 정도는 날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죠? 그럼 어디서 점수가 14점이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하고 이론이에요. 그래서 세무 1급 풀 때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가서 시험을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읽어야 될 것도 많고 문제도 길고 뭐 그러니까 TET 1급 최고의 등급의 시험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나름대로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뭐뭐를 해야겠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야지 70점이 넘는 거니까요. 그렇겠죠? 2024년 12월 21일 이번에 올해 마지막 시험이죠. 올해는 마지막 회차 시험이 78회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응시해서 시험 보시는 분들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좋은 결과들, 원하는 결과들 다 받기를 바래요. 자, 올해 여기 이번 시험이 마지막이기도 하지만은 TET 1급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다 여러분이 보는 78회도 시간 내서 괜찮다면 여기 TET 1급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꾸준히 반복하시기 바라고요. 1년치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하시게 되면 실기 파트는 5개, 4개, 4~5개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아직 하시는 분들 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